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3주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들지만 하이빔 뉴스는 계속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오토타임스 김성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작에 앞서서 최근 우리 김성환 기자가 캠핑카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사를 쏟아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란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정부가 김성환 기자한테 두 손 들었어요. 네,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부가 이 캠핑카에 붙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아하. 특히 이 이중과세로 논란을 빚었던 이 개별 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승용차에 한정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승용차에 추가로 붙는 개별 소비세가 이중과세 논란이었으니까. 네.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네, 일단 기획재정부는 이 캠핑카에 붙는 세금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좀 고려해서 개편 작업에 들어갈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네, 관계부처와의 이야기를 통해 보니 이 승용의 경우 이 업계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검토 중이라며 이 새 개별 소비세 방안이 확정되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상반기 안에 이제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 소비자 혼란을 좀 줄인다는 목소리입니다. 이게 사실 방송에서도 네. 많이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됐던 뉴스였습니다. 네, 저도 다뤄보면서 암만 생각해도 약간 좀 중복이 아닌가 세금이 좀 의심이 많았었거든요. 네. 자, 본격적인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MW 신형 5 시리즈, 6 시리즈 역시 한국에서 제일 먼저 출시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BMW 코리아가 오늘 27일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신형 5 시리즈와 6 시리즈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합니다. 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한국 시장에서 이 한국에서 이 세부 트림이 아닌 모델 시리즈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건 정말 처음이고요. 또 이 두 개의 모델을 월드 프리미어로 동시에 공개하는 거 역시 국내 최초입니다. 한국 공개가 순탄치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사실 BMW 그룹이 이 5 시리즈를 월드 프리미어로 국내에서 선보인다는 계획은 지난 11월 이제 임원진들이 방한을 해서 직접 밝힌 내용이었죠. 부산 모터쇼에서 하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부산 모터쇼가 코로나19로 아웃되면서 과연 이게 한국에서 할 수 있느냐 그대로 계속 밀어붙일 것이냐 고민이 돼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MW 그룹은 코로나19의 이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방역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이 뭐예요? 네, 물론 이제 단편적인 부분은 이제 코로나19를 좀 성공적인 방역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 한국 시장의 높은 5 시리즈와 6 시리즈 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잡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지금 한국에 달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세계 BMW 내에서 5 시리즈는 1위, 6 시리즈는 2위로 많이 판매되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5 시리즈, 6 시리즈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네, 우선 이 새 제품은 앞뒤 인상을 조금 다듬어서 확실히 좀 세련되게 바뀔 전망입니다. 헤드램프가 더 얇아지고요. 테일램프도 안에 램프 디자인이 완전히 바뀔 예정이고요. 실내는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는 이 편의 및 안전 품목 확대에 좀 초점을 둘 예정이고요. 네. 상당히 주행 완성도가 높였나 봐요. 네, 주행 완성도도 아주 많이 높아지고요. 동력계도 조금 더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어떻게 봐요? 이 런칭이 되면 벤츠와의 경쟁이. 확실히 붐업이 많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직 이 클래스의 부문 변경 역시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정확히는 미정이거든요. 한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짝 당겨서 열심히 공격적으로 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토타임스 두 번째 하이빔 뉴스 구기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번째 소식은 이거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이른바 BEV. 배터리 전기차. from China. 몰려 들어오고 있나요? 네. 특히 이번에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인데요. 직접 했습니까? 네. 영국 브랜드죠. MG. 많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 MG가 전기차 ZS EV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언제 나옵니까? 네, 올해 하반기 예정이고요. 지금 인증이 대부분 마쳤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네, 국내 소형 SUV 코나 소울과 좀 비슷한 형태인데요. 막상 실내 앉아보니까 예. 확실히 국산차가 이 공간을 더 잘 빼서인지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디자인 어때요? 디자인은 뭐 평범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차를 좀 많이 섞은 느낌인데요. 일단 앞에는 마스다 느낌이 좀 나고, 네, 옆에서 봤을 때 뭐 코란도 느낌도 나고, 그리고 뒤쪽에는 뭐 기아 니로 이런 차들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가격은 3천만 원 정도로 언급했는데 보조금 나오죠. 보조금을 적용하면 1,000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한 1,700, 800. 네,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코나가 다 해도 그래도 한 2,000 넘는데 네. 이 정도 경쟁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수입한 차가. 사실 이제 생산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산이에요. 네. 배터리는 인센 니켈 리튬이온이요. 인산철 리튬인가? 네. 알겠습니다. 자, MG는 그럼 어떤 회사입니까? 생소하니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자동차 마니아분들은 좀 클래식카 이런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1924년에 영국의 세실 캠브가 이 모레스 게러지라는 이 회사의 산하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주로 이제 영국에서 스포츠카를 많이 만들었죠. 예, 뭐 우리나라에도 이 올드카가 좀 돌아다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 MG-A, MG-B 이런 차들을 좀 많이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게 차를 만들긴 했는데 많이 안 팔리다 보니 네, 경영난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에 로버가 인수를 했었고, 이어서 94년에는 BMW 그리고 지금의 상해 자동차가 2007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R&D는 어디세요? R&D는 지금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쪽에서 하고 있고요. 예. 영국에서도 R&D 기지가 있습니다. 생산은? 생산은 중국 상하이, 정저우, 그리고 태국 램차방, 인도 구자라트 이런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차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관세를 내고 들어온다.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차 들어옵니까? 네, 올해 2, 3분기에 우리나라에 SUV를 들여올 예정이죠. 이 베이징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는 이미 전기 버스를 팔고 있죠? 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기차를 또 출시할 예정입니다. 어떤 전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네, 이미 국내 행사를 통해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중형 세단 EU5, 그리고 중형 SUV EX5, 그리고 소형 크로스오버 EX3 이런 세 차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꽤 긴데. 네, 400에서 500km를 주행할 수 있으니까요. 마이톤도 나오나요? 네, 많이 이미 이거 이제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네, 알려졌었죠. 네, 명신 컨소시엄에서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크로스오버 카인데요. 실내 이제 48인치 어라운드 모니터가 장착이 된 게 특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의 전기차 시장을 자꾸 이렇게 보는 것이냐?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일단 지금 이 회사들이 수출기를 열어서 중국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의견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나라랑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가 이 자동차 선진국으로서의 이 수출을 하면 좀 더 이 인정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업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기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토타임즈 하이빔 뉴스 세 번째 오월원 편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 이후에 무리한 전기차 보급 대신에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 가시오 키워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왔네요. 네, 맞아요.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최근에 많이 위기를 맞았고 또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변화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기차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투자가 동반돼야 하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쓴 돈이 워낙 많으니 이거는 이 전기차라는 산업은 잠깐 한 발 좀 물러나서 생각해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이제 내연기관의 뭐 효율을 조금 더 높인다던가 하이브리드 차의 뭐 이런 혁신 기술을 더 개선하는 편이 조금 더 적은 노력으로 적은 투자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리하지 말자, 약간 좀 단계를 좀 천천히 나눠서 가자라고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전기 하지 말. 전기 아는데 네. 그거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걸리니 잠깐 옆으로 빼놓고 네. 기존에 거 좀 더 하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이 의견이 엇갈리죠. 맞아요. 실제로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수백 개가 달렸는데
사실 그 네티즌들의 의견도 너무 다른 거예요.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찬성하는 쪽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미 뭐 테슬라고 뭐고 굉장히 중국이고 다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뜸을 들이다가는 이제 차세대 먹거리를 놓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고 아니다. 그래도 좀 단계적으로 좀 천천히 밟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일자리 걱정을 하시는 이미 이쪽 이제 자동차 엔진과 관련된 뭐 일자리에 계시다거나 뭐 이러신 분들로 해석이 되는데 너무 입장이 첨예하다 보니까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저기 구한말에 흥선대원군이냐 김옥군이냐, 열 것이냐, 아니면 다들 개업하냐, 것이냐. 네, 그렇죠. 세국파냐.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요런 걸 결정할 때 글로벌을 보거든요. 네, 그렇죠. 다른 나라 네. 어때요? 실제로 유럽이 어쨌든 환경적 규제라던가 이게 굉장히 심한 나라잖아요. 네. 이 조합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럽도 이제는 조금 더 한 발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1년에 몇 %씩 계속 강화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너무 급격히 가는 것은 제조사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선을 좀 낮춰서 천천히 가자라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 많이 팔아야 되는데 제조사들이 굉장히 다 어렵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조금씩 줄여가기로 했는데 이것도 그냥 우선 유예를 해주는 것으로 좀 이제 보조금 계속 주면서 좀 자동차 산업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학회에서도 네. 이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온 거예요? 여기도 이제 찬반이 팽팽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 쪽에서는 내연기관도 충분히 30년 정도, 그러니까 전기차가 보급화되는 그 속도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친환경적일 수 있고 또 연비도 지금의 뭐 2배 수준까지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뒷받침만 되면 환경적 연비나 뭐 환경에도 내연기관의 경우에도 그런 게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내놓은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연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사실 이산화탄소에 반영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탱크에서 이 바퀴가 구동하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만 이산화탄소나 뭐 연비를 측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전기가 생산되는 전기가 네, 그냥 발전이 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전기도 어쨌든 뭐 석탄에서 오는 것이고 원자력 뭐 화석 연료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기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연구를 해보신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누가요? 서울대 민경덕 교수가 이제 이분은 연구 뭐 어느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전기차가 이 전기를 생산할 때 이미 내연기관 수준의 넉스나 PM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이산화탄소를 좀 적게 발생하는 건 맞지만 하이브리드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연료를 만드는 그 단계부터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뭐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전기차와 뭐 내연기관 하이브리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우리가 보완하는 측면에서 세계를 이렇게 고루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이런 주장이셨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개념으로 네. 그라운드 투 힐. 그렇죠. 네. 땅에서 또는 웰 투 힐이라고 그래요. 네. 웰 투 힐. 이제는 이제 웰 투 힐. 웰 투 힐이라고 이제 자연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휠에 도달하기까지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줄여야 되는데 동력 전환의 시대는 시작이 됐고 네. 그렇다면 빨리 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갈 것이냐 너무 빨리 가도 때로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야 어차피 갈 거니까 빨리 가 라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었군요. 자 지금까지 오토타임스 하이빔뉴스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타임스 하이빔뉴스 5월 3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끊임없이 하이빔뉴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뉴스에 궁금하신 분 그리고 자동차 뉴스에 목마르신 분 자동차의 여러 트렌드의 지식의 욕구가 팽배하신 분 고민하지 마시고 구독을 꾹 좋아요 꾹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빔뉴스였습니다.